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시 신축년 기해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일간 정화가 태어난 월령 해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배합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를 뭐 용신, 격국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을 말해. 용신을 찾을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예를 들면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는 왕세에 따라서 용시를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열, 추우냐 더우냐에 따라서 용시를 정하기도 하고, 또 통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어느 두 세력이 금목이 서로 상전하다든가 수화가 서로 상전할 때 통관하는 용신을 취용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용신충법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정도로 대충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용신을 찾을 때 그러면 이거는 한열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왕세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주를 용신을 취용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주를 딱 보는 순간 뭐 왕세, 한열 이런 거를 굳이 논할 필요 없이 이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여러분들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이 뭐 기기묘묘한 뭐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자연의 법칙을 뭘로 해놨다? 글자로 이렇게 변환시켜 놓은 암호화된 그런 암호화된 그런 문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암호화된 이 암호를 갖다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길흉화복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론상 이것은 백호대살이 있다는 등, 이건 정제가 어떻다는 등,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고,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생극제와 지지형충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판단한 연후에 여기다 대고, 이래서 육친이라고 해서 정제, 정관, 남편이 어떻고 이렇게 대지 환원해서 우리가 통변하는 것이지, 이 사주의 생극제화라든가 그 다음에 형충회합을 모르고서는 그런 걸 다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용신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배합은 격국 용신을 일단 잡는 것이고, 이 격국 용신을 잡기 위해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왕세와 한열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키워드는 어디 있다? 여기 월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월인데, 해월 이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죠.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이 원령을 비교 대조해서 배합을 맞추는 것입니다. 해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화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일 수도 있죠. 일간이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 사주 용신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일간은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정화를 보게 되면, 정화는 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은 화에 해당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화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은 화가 되는데, 이 화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냐 양화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화가 된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화에 해당이 되면서 음양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화, 그래서 음화가 되는 것이죠. 이 음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화라고 하는 오행을 둘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과 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니까, 양화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양화,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어저께 공부했던 것, 양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의 성질,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그러한 기운이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러운 것이죠. 여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성을 존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체질이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좀 거칠고 투박하고 이러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자체는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뜨거운 열기가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음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좀 덜 뜨겁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화 중에서 화 중에서 가장 뜨거운 화는 뭐예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것 태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라고 하면, 하늘의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은 별빛 같은 것은 정화가 될 것이고, 지구상에서는 등축지화라고 해요. 등축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것을 정화로 비유합니다. 무조건 모닥불이 정화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태양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그것의 태양인 병화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불이 있을 거죠. 그래서 달빛, 별빛, 지구상에서는 촛불, 모닥불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양화, 음화는 같은 화이지만 양화의 성질하고 음화의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왕하게 되게 되면은 화이기 때문에 치열해질 수 있죠. 매우 치열해질 수 있다. 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기준 이상으로 너무 과열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도 있죠. 과열되게 되면 자동차 엔진도 폭발하게 되겠고요. 집에서 쓰는 그 보일러 있죠. 뭐 기름 보일러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도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하게 온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가열된다라고 하면 폭발을 하게 되죠. 화도 마찬가지고요. 화도 병화도 너무 치열하게 되면 뭐 주변을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하게 통제되어야지만 화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너무 태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하늘에 제우스의 어떤 마차 그것을 끌고 다니면은 뭐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지구상에 너무 가깝게 가게 되면 그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구를 갖다 다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꼬마애가 그 마차를 타고 노느라고 정신팔려서 지구를 다 태워 먹어가지고 징계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존재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 너무 뜨겁게 되면 오히려 화가 너무 뜨겁게 되면 가뭄이 들고요. 땅도 마르고 사람도 가뭄이 들면 살 수가 없겠죠. 식물도 당연히 너무 뜨거워지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화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임수로서 통제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정화도 임수로서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제한다. 이건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은 수국화를 의미하죠. 수가 화를 극한다 해서 불을 꺼뜨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동차 엑셀을 밟게 되면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100km, 아우토반 같은 데서 뭐 좋은 차는 뭐 200km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그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지,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황천지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엑셀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상반되는 뭐가 있다? 브레이크가 있어서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다. 화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온도가 있어서 사람을, 동물을, 식물을 따뜻하게 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과열되게 되면 그 열기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레이크와 엑셀의 관계가 바로 화와 수의 관계인데, 병화정화 공이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써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또 달리 말하면 수보양광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병화, 왕할 때는 임수로서 통제를 해주는 것이고, 또 병정화가 약했을 때는, 이때는 수를 쓸 수 없죠. 약한 화를 갖다가 그야말로 물을 붓게 되면 그때는 꺼진다. 그때는 바로 수극화가 일어날 수 있죠. 말 그대로 그런 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정화를 생존해준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을목하고 간목의 차이는, 간목은 양목으로서 말은 예를 들어서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것은 무엇과 같다? 승복,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과 같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울령 해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입동과 해월은 입동과 뭐가 있다 했죠? 소설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요.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권역에서 해자축 겨울이라고 하는 권역을 넘었을 때는 반드시 입동이 되어야지만 겨울로 넘어오게 되죠. 입동이 지나면 이제 해월이 되는 것이고, 대설이 되면서부터 이제 자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환이 되면서부터는 축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기를 여러분들은 명리를 할 때 뭐 24절기 의미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절기에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날마다 해월은 입동소설이다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자월 가게 되면 대설 뭐다 이렇게 대설 동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숙지가 되는데, 이왕이면은 뭐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암기가 되겠죠. 암기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고 듣고 반복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저도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자도 많고, 한자 뜻도 수다 목부 그 화왕금결 모광금괴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뭔 말인지 하게 되는데, 이 명리 용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듣다 보면 계속 했던 말의 반복인 것이고, 최소한 제가 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다신약이라든가 뭐 설기태가라든가 이런 것들만 위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너무 쓸데없는 필요 이상의 용어를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좋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일단은 기본 베이스에 깔아놓은 연후에 쉽게 말하면 뼈대를 잡아놓은 연후에 거기에 내가 알지 못했던 살을 붙이는 것이 좋은데, 뼈대도 잡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살만 여기저기 군데군데 붙여놓게 되면은 그거는 모양이 찐따라고 하죠. 찐따, 가분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 입동소설로 나눠져 있고, 입동이 되면서부터 술월에서 겨울인 해월로 넘어오게 된다.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에 속하면서 방향이 북쪽이라는 뜻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월은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초동이라고도 합니다. 초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가장 수기가 강한 때로서 중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지만 늦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모동이라고도 하고 만동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개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중동이라고 하는 뜻 한자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자가 버금중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만동을 늦을 만자, 그래서 만동 이렇게 쓰시면 점을 만자 늦을 만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자 축월을 같은 겨울이지만 이렇게 해월과 자월과 축월을 구분해서 이렇게 초겨울, 그 다음에 아주 추운 중동, 그 다음에 늦겨울 이렇게 용어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겨울이면서 해자 축월은 어느 월이든 해월이든 자월이든 축월이든 엄동설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꽁꽁꽁꽁 얼게 됩니다. 지금 서울도 저번에 한번 비가 새벽에 오고 나서 이제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지게 되고, 낮에는 영상 한 6도 7도 정도 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말하는 해월의 개념은 아니죠. 해월은 제가 어느 또 남극 지방같이 영하 2,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오줌을 누면 오줌이 바로 체내에서 나가서 바로 얼게 되는 그 정도의 극한의 혹한을 말하는 것이지, 영상 올라가면 이거는 솔직히 말로 가을로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해자축월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사주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극 지방처럼 극한의 추위를 말하는 것이고, 또 4, 5, 미월 같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 30도 많이 올라가야 40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도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기 미국의 뭐 옐로우스톤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사하라 사막 같은 물기가 없이 바싹바싹 말라서 가물어 가지고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극한의 열기를 4, 5, 미월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지 사주를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자, 해자축월 공이 엄동설안의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얼어붙은 얼음을 녹여서 해동시켜야지만 나무도 자랄 수 있고, 풀도 자랄 수 있고, 동물도 클 수가 있고, 사람도 살 수가 있다라고, 해자축월과 4, 5, 미월은 조후의
관계가 조우의 필요성이 절실한 그러한 관계에 해당이다. 여기까지는 해월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이 화일간이면서 그것도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죠. 정화라고 하는 것 화이면서 해월은 수왕절이죠. 수왕절. 수가 해월이면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고 자월은 수의 뭐예요? 제왕지가 되죠. 수의 제왕지. 하지만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해월이면 여기가 뭐 절지가 된다. 절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됩니다. 선생님 묘지가 더 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볼 수도 있죠. 묘지는 사람으로 치면 거의 태어나서 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이제 기력이 세서 이제 죽는 단계이라고 하면은 절지는 뭐예요? 아직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도 전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단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절지이기 때문에 어저께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정화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약하다. 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인데 관성왕하고 일간 정화는 약하죠. 병화는 또 정화는 병화하고 달라서 병화는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자라 그랬죠. 남자 같은 불. 그래서 애진간한 그런 역경이 닥쳐도 좀 버틸 여력이라든가 버틸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정화는 여성스럽고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환경이 닥치면 정화는 금방 꺼져버릴 수가 있죠. 또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 수는 화를 극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화가 오히려 똑같은 화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보다 해월의 정화는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 뭐가 필요할까요? 일간 정화, 일간 병화가 약할 때는 간목을 일단 위주로 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월의 정화는 일단 간목이 있느냐, 간목이 없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조우도 필요하지만 일간이 정화이고 일간이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이 병화일 때는 굳이 뭐 화가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일간이 약하니까 병화도 약하니까 화가 있어서 도와주게 되면 조우도 하게 되고 일간도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먼저 뭐예요? 일간 자체를 생해해 주는 것은 비경겁제가 아니라 목이 있어야지만 얘를 뭐예요? 그렇죠. 코드로 딱 찍어서 얘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죠. 그래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월은 목은 뭐예요? 해월은 목은 여기가 장생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장생처면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월에 간목이 투출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목을 봐서 인해 한복한다든가 아니면 해묘미 목국을 짤 수도 있죠. 해묘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다시 미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지지로 해묘미 목국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 비록 수왕절인 해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봄에 인월과 묘월의 목이 왕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벽갑해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벽갑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오히려 해월이지만 목이 너무 왕해서 목다 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월의 목이 적당히 왕해야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 화식 정화가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목국을 형성한다거나 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 경금을 치용할 수가 있는데, 목국을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굳이 경금은 필요 없다. 이거는 목이 너무 왕하면 그 목이 병이 되기 때문에 그 병을 제하기 위해서 약으로 쓰는 것이지, 병이 없을 땐 굳이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화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오화를 이렇게 지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인성도 얻었고 예를 들어서 화도 얻었기 때문에 임수를 다시 봐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로서 왕한 정화를 갖다 수보양광 해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해월의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고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목을 얻고 비경겁제를 얻어서 정화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치용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목국을 형성하거나 사주 전반이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경금으로서 뭘 해야 된다? 벽갑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서만 갖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낼 수가 있어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월의 정화는 뭐가 필요하다? 간목은 반드시 있어 줘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주의 배합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식을 토대로 해서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땐 간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놨다가 명식을 할 때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격국을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 격국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체음용양, 체음용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양수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자수하고 그 다음에 사오화가 육친을 대비할 때 음양이 바뀌어져 있네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체음용양,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강의를 찾아보면 체음용양, 체양용음 찾아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음화, 그 다음에 월지는 양수가 되겠고요. 저 수라고 하는 것은 수극화의 관계죠. 화 즉 정화의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것, 육신상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나눠주겠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또 칠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칠살하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관 편관으로만 배웠지 칠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칠살하면 그게 뭔가, 색다른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칠살은 편관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이 되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양대양, 어저께가 병화가 양, 해수도 양, 양대양이었기 때문에 편관 칠살 격이 됐고, 오늘은 음대양이기 때문에 격은 정관격이 되겠죠. 정관격. 근데 원령 해수, 수가 왕한 반면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한, 신약, 왕한 그런 사주. 여기서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거나 다시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다시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 관살이 왕해지고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 있게 되면 살인상생 내지는 관성이니까 관인상생하는 사주국세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관인상생, 정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정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지장간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아니라 그쵸 정인격으로 바뀐다.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격국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해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본기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해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으로 지용할 때 얘는 쓰지 않고요. 오로지 쓸 수 있는 것 간목하고 임수만 쓸 수 있다. 그래서 해월의 정화가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아니라 정인격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다시 투출됐다. 이건 뭐죠? 원한적인 정관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 임수도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격을 간목으로 잡을까요? 임수로 잡을까요? 이때는 우선선이는 본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나중이고, 진술청미 같은 경우는 초기도 쓸 수 있는 건데, 본기, 중기, 초기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는다. 다 투출했을 때 무조건 본기를 잡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격이 되는 거고, 정관격인데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중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떤 사주? 아니죠.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신은 뭐가 된다? 관인상생 격에 용신은 인성의 용신이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축토의 의미는 정화 입장에서는 축토는 어떤 거죠? 육신으로 식신상관이라서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 화생토 하는 거예요. 화생토. 일간이 왕했을 때 화생토 할 때는 일간이 왕한 기운을 갖다가 겉으로 생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해월의 정화가 굉장히 약한 중에 토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하느냐 아니면 일간이 식상을 생하느냐 아니면 식상이 일간을 설기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생은 내가 발산하는 것이고 설기는 뺏어 먹는 거야 이런 거죠. 엄마가 돈도 있고 엄마가 활동도 많이 해서 내 아들을 갖다가 집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마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해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도와준 거 이거는 내 자식을 생한다라고 보지만은 엄마가 돈이 없어요 또 뭐 가능가니 허드렛 일에서 당장 당신 스스로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장사하게 돈 좀 빌려줘 하게 되면 엄마가 돈이 없죠. 그러면 엄마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돈을 빌려가지고 아들 그래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줬는데 애들이 말아먹어 또 그러면 이거는 생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거죠. 지금 이 정화일간이 축토를 보면 이거는 축토가 정화 축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축토가 약한 정화를 기운을 뺏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다 대고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더욱더 토가 왕해져서 지지 있는 것보다는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더욱 토가 왕해지게 되겠고요. 신금마저 있게 되면은 뭐 모양새는 겉으로 봐서는 뭐 식신이 재를 생하니까 식신생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재성이라고 하는 신금은 수를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간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죠. 다 나를 공격하거나 내 것을 뺏어가거나 나를 더 힘들게 하거나 그러한 글자들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하나 뭐 이게 정제니까 이것이 편제니까 재물운이 있을 초년에는 재물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정관이 있으니까 중년에는 명예를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 축토가 있는데 축중 신금이 있으니까 작년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이거 다 개소리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금묘화실이라고 해요. 금묘화실 그래서 금묘화실이죠.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이제 통변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때 좋으냐 나쁘냐는 이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운을 봐야죠. 대운을 말도 안 되는 금묘화실 가지고 초년 20년 뭐 연주 20년 월주 20년 일주 20년 시주 20년 잡아놓고 여기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 초년이 좋고 여기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 뭐 중년이 좋고 일주에 좋은 글씨가 있으면 장년이 좋고 그 다음에 시주에 용신 희신이 있으면 노년이 좋다. 이거 다 제가 봤을 때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주 보면은 다 틀리게 되겠고요. 일단 중요한 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약한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 겁재를 봐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해월의 정화 약하죠. 그리고 정관격이긴 하지만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와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되지 않다. 신약관 왕한 사주, 신약관양한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연주도 신금이라고 한 것 재성, 재물이 아니라 이 재성으로 인해서 한기를 생하는 것이 안 좋고요. 축토, 두개, 기토, 일간이 왕했을 때야 상관이 없겠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약한 일간 기운을 뺏어가서 금을 생하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 이 신금이 가는 것은 수를 생하는 역할, 수는 다시 나를 공격하는 역할, 그죠? 계속 악순환이다. 악순환인 거죠. 내가 뭘 했는데 계속 돌고 돌아서 그것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주가 그런 거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뒤통수 맞거나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거나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실이 내 것이 안 되거나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생시에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와야 되겠죠.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인데, 자, 천간지지를 모두 통틀어서 비견, 겁재가 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일간을 도울 수 있죠. 술 중에 있는 정화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를 택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일단 병호죠. 병호. 선생님 간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병호시가 되면 일단 목은 없습니다. 목은 없죠. 물론 해중 간목이 있긴 하지만 지장간에 이 해중 간목을 꺼내서 쓰긴 좀 어렵죠.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에 팅팅 뿌른 나무 꺼내가지고 불 펴봤자 안 탑니다. 정화 5의 뿌리를 둬서 통근할 수 있고요. 병화가 있어서 겨울에
정화를 생주했어. 어떤 분들 정화는 달이고 병화는 태양인데 달이 태양을 보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이 왕했을 때, 정화일간이 4월, 5월 같이 왕할 때 태어났을 때 병화 보는 거 안 좋지만, 해월의 정화는 약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봐도 큰 해가 없다. 이런 경우에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진시 같은 경우 간목이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보시면 간목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뿌리를 두었죠. 그 다음에 간목이 진에도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였냐면 화의 기운이 너무 약하고요, 조우도 되지 않죠. 그래서 물론 갑진시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병호시에 비하면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갑진시에 태어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경자신, 죽시 내지는 무신기유, 경술, 신해시에 비하면 갑진시 나쁘지 않죠. 계묘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병호시, 을사시, 갑진시 내지는 이민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을사시는 을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을목은 순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차라리 을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기토를 제해주는 그런 역할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정화가 사를 얻어서 사에 뿌리를 둘 수 있다. 물론 이제 사축 회금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회금한다 하더라도 본기 유금이 빠진 상태에서는 합력이 이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 없겠고요. 또 어떤 분들 사해충 돼서 사화가 깨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사해충은 되지 않는다. 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기 한 100m에 나랑 싸우려고 하는 놈이 있는데 100m 떨어져 있는데 뭐 돌을 던질 겁니까? 주먹을 날릴 겁니다. 맨날 뭐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너 이 자식 다음에 보면 너 죽인다. 하지만은 결국 그냥 말뿐이죠. 이거예요. 싸우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말만 하고, 오히려 얘가 싸움을 잘하고 얘가 싸움을 못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싸움 못하는 애들도 뭐예요? 한 소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충은 되지 싸우려고 하고, 수가 원령 자체에 수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좀 위축될 수는 있지만은, 충이 돼가지고 사화가 깨졌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병호시, 을사시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생신은 아니고, 이민시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생신인데, 인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간의 간목을 보는 것 같고요. 인중에는 제가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인중 병화가 암장되어 있다. 인 안에는 뭐가 있다?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 아니죠. 먼저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인 안에는 계속 뭐 나무만 있다, 목만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인중병화, 장생인 병화이기 때문에 인중병화도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있게 되면 정화가 통근도 하죠. 여기 정화에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성의 생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 임수가 있으면 자꾸 정화하고 서로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꺼림칙해서 그렇지 이민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또 이민시가 된다 하더라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시들 외에 이런 생시들이 오게 되면 진짜 좀 어렵습니다. 특히 목화운 들어가기 전까지죠. 빨라도 남자 같은 경우 36이 될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 빨라도 24살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10대, 20대, 30대 중반까지 여자 같은 경우는 초, 중 이렇게 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 어려우면 뭐가 안 된다? 공부도 잘 되지 않고요. 환경이 어렵고요. 그러면 집안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국 자체에서 일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주 전체가 일간이 뿌리가 둘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운에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굉장히 어렵게, 운이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사주 보면 어렵겠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어렵겠네, 어떻게 살았을까, 사주를 이제 상담하러 와요. 근데 내후년만 지나면 이제 대운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이때 어떻게 살았냐고, 이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몇 초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훌쩍훌쩍 뭐 소리가 나더니,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쭉 하다가 이제 앞으로 대운 바뀌게 되면 좋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참
미묘한 그런 학문 같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학문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좋았던 사람이 대운이 바뀌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경계의 메시지를 남겨줄 수도 있는 것인데, 안 좋게 가는 사람한테 경계의 메시지를 남겨주면은 꼴값 산다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결국 그렇고 나중에 연락 안 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이런. 근데 이제 그때는 때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는 나를 수양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남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